오늘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장관이 방콕에서 만났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에 변곡점이 되진 않을까 기대도 했었습니다만 예상대로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을 한 채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시험 사격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우리 군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포착했고 여전히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겸임교수 그리고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는 먼저 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내용부터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예상을 했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인배 원장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많은 분이 예상했었죠. 이번에 일본의 태도를 바꾸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라는 벌써 대선은 기울였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이번에 강경화 외교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에서 다룬 이슈 자체가 본질하고는 조금 더 떠난 문제였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는 화이트 리스트 명단 제외라는 것 자체가 사실 안보 문제로 이렇게 가 있었던 문제고 이 문제하고 겹다 보니까는 가장 최초에 이 문제가 불거졌던 처음의 문제들 강제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들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 간에 서로가 엇갈렸기 때문에 갈등이 풀어진 건데 여기에 대한 핵심에 대한 서로 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은 전혀 없이 그 다음에 벌어졌던 안보 문제로 갔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일본이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운 그런 협상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만나는 선에서 서로 어쨌든 대화를 하는 것 자체는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것 자체만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극이 상당한 그런 상황임에는 분명히 한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이미 일본에서는 결정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저희가 지금 한국이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사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물꼬를 틀기 위해서 협상을 한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ARF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났으니까 현재 만약에 한 50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큼 그럼 한 25분 정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각자 입장을.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달라 말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벌어지게 됐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만약에 일본이 친절하다면 그 정도 얘기를 할 거고요. 또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당신들이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또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조금 암시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번 회담을 지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암시하는 듯한 발언 어떤 내용이었냐면 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도 밝혔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검토의 어떤 대상이라든지 범위 저희가 어떻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많이 나오는 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백색 국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에서 어떤 물자라든가 기술 소프트웨어 같은 전략 물자가 다른 국가로 수출할 때 그 절차를 간소화해 주느냐 아니면 복잡하게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가져가느냐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략 물자라고 하는 자체는 사실은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수출과는 다른 문제고요. 그래서 안보 문제, 전략 물자라고 하는 것이 되면은 바로 안보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전략 물자를 안보와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일본에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의심을 한 것은 그 전략 물자가 다른 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북한으로 가지 않았느냐 이런 언론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면 일본 나름대로 그것이 잘못 유용했다거나 이용됐다고 하는 사실을 엄격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장관이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안보의 틀을 검토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자주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소미아 중단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일본에서도 이 부분은 규제 조치는 유지를 하더라도 별개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가져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거든요. 중단 가능성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럴 겁니다. 일단 그 강경화 그 장관도 이야기했지만 그 지소미아에 대한 어떤 그 검토를 할 수 있다라고 일단 이야기했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보면은 일본으로서 이제 백색 국가 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한국이 전략 물자 관리를 좀 불안하게 하고 있다. 예. 그 혹자에 의하면은 북한으로 그것이 그 반출된 그런 의혹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왜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미국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미국으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당한 조치를 하고 있으니 예. 미국은 중재하지 말아라고 한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일본으로서는 이 전력 물자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을 중재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으쌰를 했고 예. 반면에 한국은 그러면은 지소미아를 가지고 사실 지소미아를 해제하게 되면은 제가 조금 아는데 더 밖에 없지만 사실 보면 비중으로 보면 한 55대 45로 우리가 조금 더 손해를 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익이 많은 상황일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을 우리가 파장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예.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간의 문제였던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이것을 깨게 되면은 한미일 간의 자연스러운 정보 유통 구조가 깨지니까 예. 일본도 미국도 불편해질 수 있다라고 이걸 경제화물을 해가지고 미국을 중재 역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지금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은 전략 물자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중재를 거부하게 하게 하려고 그 이야기를 했고 예. 한국은 지소미아를 이야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차단하려고 미국이 중재 역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지금 점점 더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한 건데 예.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강 장관이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겠다까지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전략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면 예.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만약에 내일 이후에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가 제외되는 예. 그런 불상사가 있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만약에 지소미아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예. 파기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예. 그야말로 이제 미국하고 관계까지 예. 우리가 굉장히 끈을 놓치게 되는 그런 전략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예. 오늘까지만 유효한 저는 카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유효하고 만약에 실제로 백색 국가에서 제외가 되더라도 우리는 실제로 이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라는 저는, 발언을 네. 공식적으로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건이 더 확전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자꾸 너무 얽혀져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역사 이슈, 경제 이슈, 안보 이슈 이게 다 지금 다 엮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예. 최소한 역사 이슈를 일본이 경제 이슈로 끌고 갔는데 이것까지 갔는데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경제 통상 분야에서 우리의 자구책도 늘리고 해서 일단 이것을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예. 이게 더 확장 안 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지만 예.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외교 안보 쪽으로 더 확전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이건 사실 예.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지 예. 않습니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국경을 넘어오고 들은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 문제만큼은 좀 분리해서 정치적인 문제와 이 경제적인 문제를 분리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큰 틀 아래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있고 이슈대로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경제 보복이 있고 나서 이것을 타개할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가 나왔고 가장 최근에 볼턴 보좌관이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들고 나왔어요. 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상황이 모두가 불편해지기 전에 미국이 중재에 나서달라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표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역할을 기대해 봐야 되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교수님께서도 지금 얘기 들으시면서 아무래도 지소미아에 대한 문제 의식은 좀 갖고 계실 것 같아서요. 그 두 가지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그동안에 좀 우리가 중재 요청을 많이 했는데 그 미국이 좀 미온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볼튼 그 보좌관이 오면서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이제 한미일 장관이 좀 만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데 지금 한미일 상무 장관이 만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백색 국가 대회 재상에서 그걸 제외하는 거 우리가 예. 그것을 이제
혜택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본에서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 그 제외가 되는 것은 뭐 어느 정도는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기정사실화 놓고 생각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 정도 그런 되면은 단지 문제는 뭐냐면 예. 미국이 지금 그 중재할 수 있는 거는 당장 내일 가기 결정은 번복하지 못하지만 이게 한 달이나 두 달 아주 단기간 사이에 이 문제를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본 정부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의 또 입장을 들어줘야 됩니다. 예.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금년에 저희가 1억 달러 정도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 방위비를요. 예, 예. 근데 지금 5배 올려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좀 무리한 요구이긴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예, 무리고 예. 이상인 거죠. 예, 예. 불가능한 거죠, 사실. 예, 예.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바로 그 한미일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과 같이 동시에 가는 겁니다. 예. 거기에 언제 타격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입장이 조금은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이 강화될 수 있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입장을 안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당장 내일은 불가능하지만 예, 예. 한두 달 뒤에 중장기적으로는 몇 개월 안에는 예. 이것이 제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예.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관련 2급 이하 정보를 교환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자산, 정보 전략자산이 그렇게 강하지가 못합니다. 근데 일본은 강하고요. 예. 미국도 강합니다. 근데 뭐 3개국이 다 최고위급의 정보 자산은 공유는 안 합니다. 사실은. 예, 예. 그렇지만 예. 우리는 최고위급은 아니지만 1급은 아니지만 그 아래 거라도 우리한테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이지스함도 있고요. 정보 자산 운영 능력이 있지만은 그것이 동시적으로 보는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분석도 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저는 그래서 그 지소미아라고 하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되고요. 예. 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배 그리고 원장님하고 같은 의견이시네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예.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내부적으로는? 겉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고 예. 내부적으로는 얘기하는 거죠. 자 예. 보자. 우리가 그 동안에 이런 전략 자산을 줬을 때, 정보 예. 자산을 줬을 때 일본이 얼마나 혜택을 받았느냐. 그런 것이 없다면 일본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 니네가 오히려 미국한테 더 종속될 수도 있다. 예. 그럴 바에는 오히려 한미일이 공조로 가는 거고 특히 한일 간의 관계가 뭐 경제 문제도 있고 과거사 문제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떨어뜨려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예. 오히려 일본이 얻어갈 것이 많을 수도 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이게 미국의 중재에 대해서 조금 좀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간의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게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말을 보면 사실은 이 켜켜이 쌓여 있는 한일 간의 역사 갈등들에 대해서 예. 제대로 그 결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는구나 어렵구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피상적으로 지금 그 백색 국가 리스트 문제 외교안보 전략 속에서 그냥 하나의 그 삐끗거리는 하나의 문제라고 보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폼페오 국무장 그래서 예. 이번에 와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같은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예.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주제인 그야말로 대법원 판결로 일어나고 강제징용국 문제에 예. 대한 문제, 65년에 청구권 협정에 관한 문제 등등에 관해서 폼페오 국무장관이 잘 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와서 이런 상황인 거 이해한다. 예.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제가 공부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의식심이 들어서 예.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예. 안보적인 전략 차원에서 지금 지소미아에 관한 문제 아까 인도 태평양에서의 중국 견제 문제, 예.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핵 저지와 핵 포기 협상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 문제 이쪽에 아마 그 방점을 두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예. 예. 하지만 현재 또 일본의 모습을 보면 중재가 이루어진다 손 치더라도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최근에 일본에서 이제 보도가 나와서 중재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단호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당장 중재가 이루어지든 아니면 뭐 한두 달 뒤에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든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낙관적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까지는 이번에 이제 내일이든 이제 가기 결정되고 하는 순간까지는 백색 국가 리스트 제외까지는
일본이 흔들림 없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봅니다. 아까 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상황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문제가 달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이 본질에 대한 중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예. 결국은 안보 문제는 아마 일본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겁니다. 오케이, 안보 문제 관해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은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는 안 풀리는 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미국으로서 그냥 중재 역할을 했다고 일단 문제, 동북아에서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 약한 고리에 대한 봉합은 했다라고 전략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속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 주제는 이제 이 질문을 끝으로 주제를 좀 넘기겠습니다. 이제 아까 김 교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네. 미국의 중재 여부를 떠나서요. 청와대에서도 뭐 이제 관계장관들을 모아서 대통령께서 회의도 했고 어떤 대응법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고 보세요? 뭐 일본의 국한에서 바라본다면은 예. 적어도 사실은 그 동안에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좀 삐걱거리는 게 상당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은 준비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전 근데 그 동안에 해당 부처 장관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 관련 문제에서는 예.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잘 못한 거고요. 예. 또 그 이런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이 일을 못한 거고요. 예.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일을 못한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일을 못한 거를 지금 대통령한테 다 떠맡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거고요. 예. 그런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를 했다면 예. 대통령이 지금 와서 이렇게 허겁지겁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지금 상당히 시간이 촉박한 상황 속에서 예. 대통령이 모든 걸 또 알았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쉽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예.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나서기보다는 예. 지금 관련 장관들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예. 역할을 주고 이걸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달라. 예. 돼 있는 경우가 지난번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이렇게 이례적으로 모자이크 처리가 된 이유는 뭐라고 봐야 체크 될까요? 왜 했을까요? 저도 저것 좀 봤는데 보니까는 원래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이 대규 신형 대규 방사포는 원래 8구경으로 돼 있습니다. 8개를 뭉쳐서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언뜻 보게 되면 저게 한 4개 정도 되는 걸로 보여요. 저 표를 보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 저게 원래 원형이 원래 중국에서 온 거거든요. 예. WS-1B라고 되어 있는 신형 방사포 그게 원형인데 300mm짜리가 예. 아마 그렇다면은 그것을 들고 와서 저 신형 탄도미사일을 안에 GPS 기능을 더 강화시켰거나 했다 그러면 예. 저것을 공개가 돼서 이게 중국제라 그러면은 중국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략 무기에 대한 예.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준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그거는 제 추측이라서 아직까지 지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을 좀 두고 보시죠. 우리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발사체를 규정을 하는지, 어떤 성격으로 규정을 하는지 좀 보시고,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 학부 겸임교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